오늘은 특별한 사주를 가지고 통변해 봅니다. 이 사주를 내놓고 같이 통변하게 된 이유는 제왕절개 태기를 의뢰받았어요. 근데 저는 1년에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의 그 제왕절개 태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가끔 아주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때가 이란성 쌍둥이. 응? 지금 일란성과 이란성 아시죠? 일란성은 그 정자낭자 하나가 수정이 되는데 그 안에서 분열할 때 둘로 나눠진 게 일란성이고, 이란성은 아예 처음부터 정자 하나, 난자 하나 따로따로 수정이 돼서 하는데, 요즘은 이란성부터 시작해서 삼란성, 다란성 쌍둥이가 많은 이유는 인공수정, 즉 시험관애기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서 쌍둥이가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많아진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든 이란성 쌍둥이든 가장 어려운 점은 사주가 똑같을지라도 형과 아우가 다르게 살아가고, 언니와 동생이 천냥지차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사는 모습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확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비슷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 집안 사정에서 쌍둥이가 갈라서 살게 됐어요. 또 입양을 한 사람은 갔는데 수십 년 후에 만나 보니까 정말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운명을 달리해서 쌍둥이 일찍 죽는다든지, 하나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운이 달리 가잖아요. 사주는 같을지언정. 그러면 대개 쌍둥이의 경우 순산을 해도 그렇지만 제왕절개를 해서 낳을 경우 시차가 짧으면 2, 3분, 언니와 동생, 형과 아우 사이에 길면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주는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쌍둥이는 같은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는데 삶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앞으로 많은 숙제가 될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더라도 각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씨가 다른, 부모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달리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장소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왜일까,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 태기를 해줄 때 제일 진짜 머리 아픈 게 이렇게 쌍둥이 사주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쌍둥이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형과 동생을 구분해서 어떻게 찾아내고 형이 좋다, 아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간된 명리학책을 다 뒤져봐도, 또 고서를 다 뒤져봐도 명쾌하게 논리와 근거를, 또 데이터를 제시해서 나온 그러한 책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저도 연구해보게. 몇몇 책은 있어요. 논문 아닌 논문처럼 나온 것도 있지만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쌍둥이를 볼 것 같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게 배웠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냈는데, 이건 말도 안 돼. 나중에 제가 저는 공부하고 1년도 안 지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이론들이 지금까지도, 제가 공부한 지가 3, 40년이 됐음에도 지금까지도 그 이론을 가지고 우기고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쌍둥이를 감명할 때 제일 많이 시중에서 나오는 이론이 뭡니까? 대가라고 하는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이론이, 쌍둥이는 모태 속에 있을 때 양수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더라.
그래서 합사주로 봐야 된다. 합의 형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혀있는 곤명 16세 갑신년 계유월 갑진일 신미시 사주인데 곤명이고 이게 일한성 쌍둥이니까 누나 동생이에요. 불과 시차 몇 분 안 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형제간이에요. 우는 달리 가죠. 음남양녀는 역행하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볼 때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던 제일 많이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 합사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목과 합이 되는 것이 천간하면 기토죠. 신금과 육합이 되는 거 뭐예요? 사. 그래서 기사, 무진, 무게합, 진화, 기유, 그 다음에 병보예요. 병호. 이런 식으로 본다. 저도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아까 서로 마주보고 기운을 뭐 나눠고. 이거는 사주 자체를 아예 안 보는 게 낫죠. 사주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주란 요날요 때 이 시간에 태어나서 탯줄을 딱 자르고 자기 스스로 첫 숨을 들이쉴 때, 자기 스스로 폐호흡을 할 때, 즉 모체로부터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 혼자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때 처음 들이킨 우주의 기운이 음양오행 육식갑자에서 게 사주팔자인데, 이거는 갑신생을 갖다가 기사생으로 본다? 그럴 바에는 사주 왜 필요한가? 그런데도 지금도 합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혹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나름대로 이쪽 저쪽에서 하고 책도 보고 있으니까, 저는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또는 어느 책에서 이렇게 쌍둥이 사주 보라더라 알고 계신 분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지금까지 쌍둥이에 대해서. 인한성은 합으로 풀고요. 저렇게 인한성은 축으로 푼다고 그렇게. 그렇죠. 그 얘기해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말. 그리고 우리 근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선생님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사주를 왔을 때 그렇게 봐줬는데 또 맞다고 그래요. 아이, 말 같지도 않아. 그러면 사주가 안 맞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의아심을 가졌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저도. 인한성이면 이거는 축으로 풀어야 돼. 야는 이기원 받고 태어나고 야는 이상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근데 지금까지도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현재 보고 있다, 이소래요. 이건 논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걸 어디다 하수해 놓을 수도 없고. 또 다른 분. 그러면 교수님, 만일 두 쌍둥이가 같은 일란승이면 형 동생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공부 배워야지. 가만히 급해야지 마, 아주. 또 다른 분. 그게 거의 한 8, 90%가 그렇게 공부했을 거고. 두 번째. 예, 어떻게 봐요? 제가 쌍둥이를 한 50쌍 정도, 한 100명 정도 지금 감명을 해봤는데, 쌍둥이 사주의 그 핵심은 성격이 30% 같으냐, 아니면 70% 같으냐, 아니면 쌍둥이 둘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냐.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일주론을 전부 찾아가지고 대입을 하다 보니까 역으로 그 쌍둥이 3명이 있으면 쌍둥이 3명에게 그 성격에 따른 일주론, 본사주가 있고, 그 본사주에 합도 있고 충도 있고 여러 가지 쌍둥이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성격이 다르냐 같으냐에 따라서 일주론과 지장간을 가지고 역추적을 하다가 그 쌍둥이 이게 제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성격으로 이렇게 그 일주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풀으니까 그나마 그게 그것도 내나 추리해서 이 날짜를 다르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주라는 용어가 사주 근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첫 숨을 들이실 때 받은 기운을 오행으로 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일주일이면 다른 날 태어났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동일 사주로 보고 그 다음에 한 30대부터 이제 결혼했을 때 그 배우자라든가 그 환경에 따라가지고 이제 달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일 사주로 보면서 30대, 40대부터 많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동일 사주를 보더라도 이 애들은 그러면 30대 결혼도 않고 뭐 어떻게 보냐는 얘기예요, 애들은. 지금 16살이 중학생인데 결혼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과론을 가지고 나중에 거기다 뜯어 맞추는 식의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은 우리가 시를 모른다든지, 응? 시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예전에 많죠? 그러면 하루 사주 본다고 하면 12개씩밖에 더 안 나오니까 그 12개 사주를 다 일일이 대입해서 이 사주면 자식이 어떻고, 이 사주면 성격이 어떻고, 이 사주면 직업이 어떻고, 이런 것을 다 대입해서 볼 때 시를 전혀 아침인가 저녁인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긴 시인지 사시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그 두 개만 나도 얼마나 쉬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역으로 추정해서 찾아가는 방법, 이것은 시를 모른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해요. 또는 생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을인지 열흘인지. 솔직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걸 정말 가끔 그런 경우인데, 저한테 제가 조금 예전에 열정 같으면은 간 뒤에라도 막 사주 막 24개 다 뽑아놓고 밤새도록 연구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런데 그렇게 역추적으로 하는 것은 그게 가능한데, 아까 말한 하루 이제 시차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연월일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주 이론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아니, 시를 나중에 난 아이는 다음 시로 본다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제일 많은 게 연월일시 대합법. 대비해서 합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사주 연월일시를 합으로서 보는 방법. 두 번째가 연월일시 대충법. 충으로서 본다는 방법. 세 번째가 금방 말은 시의 수년법. 그러니까 신미시라면은 얘는 무슨 시? 임신시로 본다는, 동생은 시를 한 시간 낮춰서 본다는 그걸 시수년법이라고 그래요. 시수년법. 그런데 분명히 동생도 똑같은 미시 기운 받고 태어났다 이 소리예요. 아까 2, 3번째 시차가 나오면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볼 이유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게 이제 시수년법이라 그래요. 생시수년법. 응? 하나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또 생일 생시를 또 늦춰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 아주 이론이 참 많은데, 제가 제일 거기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그게 이제 지금 말한 것은 사주 자체를 가지고 그 사주에서 바꿔서 보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사주는 같이 써놓고 대운이나 격을 따르게 잡아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시차가 있으니까 이분차니까 이 미중에 정을 기라고 치면은 그 시에서 위를 정, 그 다음에 밑에가 을, 이런 식의 시에 따라서 시 지장간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방법. 이건 좀 논리가 있어요. 같은 사주에. 그죠? 그 다음에 월지 장간에서 또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월지 장간에서 유경신, 그러면 여기는 형이, 언니가 경이면 여기는 신금 위주로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시 간지를 가지고 격을 정한, 시차에서 나오니까 격을 정해서 그 격에 따라서 성격이 되고 파격이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보는 방법. 또 월지를 가지고 또 격을 정해서 보는 방법. 이것도 이제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예 똑같은 일란성이라도 대운을 거꾸로 가게 해서, 형은 이게 지금 이게 동생이면 이거는 이제 일란성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여자라고 해도 얘는 또 순운으로 가고 여군으로 가고 이렇게 바꿔서 보는 방법. 그게 대운순역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가 맞지 않아요. 사주 그 자체로 정확한 사주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고, 두 번째로 운도 같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변형해서 본다는 것은 사주를 만들어서 보는 건데,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사주 자체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기실 나눈다고 치면은 우리가 시 단위를 나눈다고 치면은 시의 분 단위를 나눈다고 치면은
60분이잖아요. 지금 1시간에. 근데 120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축인묘 진상으로 120분에서 10분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시에 관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간 단위로 치면은 5분 단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5분 차이가 또 안 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어찌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저도 엄청 그 고심을 많이 했어요. 방법은 제가 쌍둥이를 감명하고 또 이렇게 태기를 할 때 주저하는 감명은 딱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아까 대운도 낮춰보고 뭐 맞춰보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어거지를 우기면은 우겨져요. 어거지를 우겨서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경험상으로 보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생시간지희기법이다 그랬어요. 생시간지희기법이다. 태어난 시의 간지를 가지고 이게 시신 역할을 하냐 귀신 역할을 하나에 따라서 그 차이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시는 분명히 똑같은 사주를 쓰되 우리가 생년월일 시에서 자리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가끔 통변할 때 이야기합니다. 연주는 어떤 자리, 뭐 부모, 상자리, 월주는 뭔 자리,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러면 시주가 지금 이게 이제 시부의 차이가 드는데 천간과 지지로 봤을 때 천간이 위입니까? 지지가 위입니까? 당연히 천간이 형이나 언니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로 봐서는 이게 이 사람은 중요 포인트가 된다면 이 동생은 미토가 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응? 이건 분명한 논리가 있죠. 형과 하우가 분명 차이가 있다니, 자리에 있다니.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차이를 두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간여지동 시는 어떻게 됩니까? 갑인시, 을미시. 틀려요. 간목하고 임목하고 완전 틀려요. 인중에 병화라도 있고. 그죠? 그 다음. 이게 제일 첫 번째, 키입니다. 두 번째, 일주 강약 희기법입니다. 일간 강약 희기법. 일간 강약 희기법. 사주 통변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론 중에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신강시간을 구분하는 억부를 용신을 찾는 그럼으로써 그 사주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이 사주에서 억부론에서는 중화되는 것을 제일로 쳐줘요. 왜 신약신강을 따집니까 하면 일간을 통해서 그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약한 경우는 인성으로서 생해주거나 비경겁제로서 도와주고 강한 경우는 식상으로 설기시키거나 관성으로서 억제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중화가 깨졌을 때는 분명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그래서 중화용신을 잡아준 게 억부용신인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답부터 내리면은 신약사주와 신강사주가 구분이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는 사주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신약한 듯 하면서도 그리 약하지 않고 신강한 듯 하면서도 그리 강하지 않은 어느 정도 중화가 된 사주가 있어요. 그죠? 중화가 된 사주는 형, 동생 간에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신약한 사주는 형이
더 좋아요, 동생보다. 반대로 신강한 사주는 아우가 형보다 더 잘 살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리탐언이라는 책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명리탐언이라는. 그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논리가 없으면 이건 학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형과 아우 그러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먼저고 앞서고 기득권을 갖게 돼요. 응? 같은 면에서. 특히 이 조금 우리가 시대가 지났던 봉건 시대는 첫 번째가 우선권이 있어요. 뭐든지. 장남. 그죠? 같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크면서도 형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그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데 형이 신앙한 데다가 기득권까지 가지면 이게 너무 넘치는 거예요. 반대로 동생은 형한테 기득권을 뺏겼지만 신앙했을 때 그 힘을 받아서 훨씬 더 동생이 똑똑하고 활동력 있고 잘한다 이 소리예요. 그렇다고 치면 형이 좋으려고 치면 신약하면은 오히려 형이 잘 나간다 이 소리예요. 아우가 형보다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주까지 말 그대로 약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신앙한 사주는 동생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신약하면은 형이 괜찮다. 근데 형이나 언니가 신앙하면은 이거는 너무 그 한쪽으로 치우친 기운 때문에 지나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게 이론입니다. 논리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수년해서도 아까 시를 수년해서라든지 이렇게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중화 지도를 찾는 억부용신에서 중화를 찾는 그런 이론과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외에는 저는 아주 별로 인정을 잘 안 해요. 제 스타일. 그래서 저도 그동안 많은 쌍둥이 상담 사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대입을 시켜보고 있는데 어떤 건 맞고 어떤 거는 틀리기도 하지만은 80% 이상 적중률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논리가 있기 때문에. 반적이라면 뭐 하나만 하죠. 50%면 뭐 아무거나 해도 50%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예를 가지고 한번 다 봐야 된다.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아직 어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결혼도 않고 특별히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특별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애들 그 클 때 똑같이 비슷비슷하면은 뭔지 어디서 뭐 성격이 좋네 나쁘네 그건 또 나중에 지나보면 성격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 남녀 모두 사춘기를 지난다거나 특히 남자들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마음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돼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또 결혼함으로 인해서 또 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이 우선 원국, 이 사주의 원국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목화토금수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화가 부족하다 그랬죠? 화가 부족하다. 식상이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공망은 인묘가 공망이다. 갑진주니까 인묘 공망. 삼재는 아이들이니까 뭐 그게 볼 필요 없습니다. 공망이다. 간지의 합용충을 살펴본다면 이쪽은 너무 많이 쓰니까 이 동생 쪽에다 쓴다. 간지의 천간에는 합충이 없다. 지지에 진유합이 있죠. 신유술 방국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간목의 미토가 귀인이다. 천월 귀인. 신자진의 화계다. 진토가 화계다. 신자진의 유가 도하다.
진유합, 신유, 방공했지만 신자진도 멀리서 개수를 두고 삼합을 하고자 한다. 또 다른 신살 뭐 있습니까? 천위성이 있다. 활인성, 천위성이 신금이 활인성, 천위성이다. 현재 대운은 을의 대운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봤죠. 자, 우선 신약 신강부터 따져 봅시다. 간목이 6월, 이게 뭐예요? 태지예요, 태지. 그죠? 태지. 절퇴할 때 태지에 태어났다. 신령했다 이런 얘기. 진토의 뿌리는 내렸다 이 소리. 그런데 이 도와주는 세력을 득세를 하지 못하고 신유술 방국의 천간에 금기가 나왔고 토가 토생금을 해주고 있으면 신약하죠. 그러면 억부용신으로서는 천상 이 개수를 억부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다. 물론 간목도 쓸 수 있지만 저 간목 자체는 이 일간보다도 더 힘이 없어요. 갑신. 응? 절지에 앉아있고 뿌리도 없고 머리 대리니까. 그러니까 천상 개수를 억부용신으로 쓴다. 신약해도 한참 약하죠. 그죠? 신약하다. 그렇게 봅니다. 신약하면 형이 낫다 그랬어요? 아우가 낫다 그랬어요? 아우가? 형이라고 하지만 또 누가 반대로 오면 또 가서인데 신약하면 형이 낫다. 그렇죠? 형이 낫다. 그 다음 이 말 그대로 용신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용신상으로 살펴보면은 지지이장으로 때 신금이 좋아요. 미토가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저 사주에서. 미토죠. 이거 뭐 당연히 누가 봐도 이 미토가 훨씬 낫죠. 그죠? 미토가 하면은 동생 자리가 훨씬 낫다 이렇게 귀인이 붙어 있고. 그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주. 이게 헷갈리잖아. 그러면 이 신약 신강으로 봐서는 형이 낫고 신약하니까 여기 이제 누나라고 해야지. 누나가 낫고 이 자리의 생시 간지로 봐서는 미토가 낫고. 그죠? 운을 한번 봐요. 운을 보게 되면 지금 억부용신운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임신까지는 그래도 요게 조금 나섰을 수 있겠죠. 용신, 억부용신이죠. 지금부터는 운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거꾸로 바뀌었잖아요. 얘는 신약 신강에서 충분히 해자축 을명으로 보충이 되고 여기는 반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살기가 뻗칠 정도가 된다 이 소리죠. 토금운이 강해지면서 처음부터 신유술로 왔잖아요. 그죠? 신유술로 오기 때문에 신금이 왔기 때문에 운은 누가 더 낫어요? 쉽게 본 거죠. 동생이 더 낫죠.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또 생겨요. 저렇게 반반인 경우가 있어요. 응? 아까 말한 대로 생시간지는 동생이 낫고 신약신강으로는 형이 낫고 이런 경우 운을 이제 살펴보는데 운이 똑같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역시 지지와 천간 또 나눠볼 수도 있죠. 그런데 왜냐면 운은 이제 사주에다가 이렇게 다 한번 대비시켜놓고 오지처럼 써놓고 본다는 게 여기다가 지금 신미 또 하나 써놓고 여기다가 을에 써놓으면은 사주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 사주는. 그렇다면 결론은 누가 나서요? 지금 우리까지 한 논리로 보면 동생? 네. 결론은 자 투표로 정합니다. 나는 동생이 낫다. 동생이 결론적으로 낫다고 생각한다. 손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는 형이 낫다. 한 명, 두 명, 세 명. 확실히 들어. 나는 모르겠다, 그지? 나머지는. 말 안 해도 내가 알아, 그거는. 그냥 아니면, 맞는 게 우리 편, 뭐 이렇게 정답이 우리 편. 자, 형이 낫다고 생각한 우리 강도사,
이제 이 통변을 해봐. 왜 그런가? 왜 형이 났다 그랬어? 이 사주가 네. 누나가 원국이 없어서 약한데 네. 누나가 응. 화운 누나 하우는 아니요. 지금 심의대운이요. 임신 심의. 근데 이제 응. 거기 저기로 가니까 응. 경우 기사 이렇게 가니까 응. 화를 쓸 수 있어서 좋지 않아? 화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좋을 응. 것 같아. 화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응. 또 다른 분. 언니가 낫다고 한 분. 그럼 동생이 낫다고 하는 분 대표로 누가? 왜 나는 동생이 낫다고 한다? 응? 아까 업보로 보신다 그랬으니까요. 응. 대원 수지가 이미 응. 90년간 수업고 나니까 응. 대원지에 도움 받지 않을까.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사주 원국 자체에서 짜임새로 보면은 여기는 억부용신 그렇잖아요. 여기는 시주가 좋은 거 그렇다고 치면은 사주 원국으로 봐서는 동생이 더 낫냐 이 형이 낫냐 이걸 또 뭘 어떻게 구분을 배우는 자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사실 처음에 저 공명을 봤을 때는 저기 좀 타봤거든요. 아까 뭐 신선이나 예전 화음이 와서 화가 들어오고 보호도 맞고 그런데 아까 말씀한 그 쌍둥이 논리로 보면 또 동생이 맞는 거 같고 동생 맞는 거 같아요. 헷갈리는 거 이거 어렵죠. 이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결론 답은 이미 아까 현격이 차이 난다 했죠. 동생은 거의 영재 수준이에요. 동생 남동생은 지지나 수준이에요. 언니는 누나는 지지나 수준. 전혀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인성용신 그래도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해주고 의지하고 뭐 공부에 흥취도 없고 인성용신에도 불구하고 정인지 억부용신이 해주고 흥취가 없고 뭔가 좀 이 관살에 눌려있는 듯한 네? 근데 동생은 아주 영재 수준 같은 부모 때 똑같은 시간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이 소리예요. 현격의 차이 난다 이 소리. 그럼 운도 지금 얘한테는 뭐 억구용신이나 모든 것이 쭉쭉쭉 간다 이 소리. 격국을 본다고 치면 굳이 본다면은 정관격에 신요 방법으로서 신금이 두가 있습니다. 정관격에 인성용신에 인성운이 간다 이 소리예요. 얘는 잘 나갈 것이다 이거는. 이건 정관격에 화가 와서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관을 깨뜨리는 역할이 될 수가 있죠. 현격하게 차이를. 그래서 이렇게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정말 운이 또 다리 가기 때문에 이거 잘 봐줘야 돼요. 운까지 보려고 치면 머리 아파서 안 맞아져요. 사주가 안 나와요. 그럴 바에는 제일 편안한 게 뭡니까 하면 사주 원국 자체에 큰 흠이 없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우선 오행을 다 갖추게 해줘야 되고 오행을 다 갖추게 해줘야 되고 천간은 거의 뿌리가 있게 해줘야 되고 기가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운이 들어와도 상생이 돼서 생화가 돼서 스무스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벌써 오행부터가 비어있죠. 문제는 이 사주를 제왕절개에서 당연히 났는데 어느 절에서 스님이 받아준 사주. 스님이 근데 받아줬는데 왜 이렇게 받아줬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오행도 지금 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시를 잡아줬으면 어떻게 돼요? 경오시. 그것도 별로 뭐 그 금이 신유금에서 왕하죠. 그 다음에 저는 기사시. 차라리 뭐 기사시라면 기사시면 차라리 낫죠. 근데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정해준 시간보다 일찍 나왔대요. 뭐 생겼고 이게 시간보다 일찍 나왔다면 임신시를 잡아줬는지 응? 임신시를 잡아줘도 그렇지 그렇다 왜 이렇게 잡아줬을까? 그것도 지 팔자 애들 팔자 응? 시가 정해줘도 양조
터트리고 밀고 나오는 놈은 오면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격차가 있어요. 얘는 상당히 부모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앞으로. 저 개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의 뭐 공부에는 흠치가 없고, 그러니까 이 평균 치의 바죽 상태도 그렇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나 이 모든 면에서 많이 뒤처진대요. 이게 뭔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 1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하면 이 생시간지 시기를 1순위로 둡니다.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아까 3, 대운. 대운의 흐름.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앞서 말한 대로 다른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쉽지 않고 지금 저도 이제 그제 나를 받아서 통보를 해줬어요. 일환성 쌍둥이인데 또 우리 연구위원이에요. 공부를 또 했으니까 다 또 소통이 되니까 그만이 다행인데 다행히도 이제 좀 날이 괜찮은 날이 나왔다 싶어서 다행인데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나를 받아준 아이는 상당히 변수 작용이 많은 상태예요, 지금. 근데 보통 제왕절개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에서 보름 전 사이. 그러니까 가장 아이한테는 산모한테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8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이다. 그러면 7월 15일부터 한 22, 3일 사이까지가 이제 제일 좋아요. 그때 잡아주는 게. 엄마 양수 속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너무 일찍 빼놔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늦게 잡아줘도 아까 말한 대로 밀고 나오는 놈이 있는데 첫째는 좀 시간이 지나도 오버돼도 애정일이 지나도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 순산할 때는. 그래서 첫째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둘째부터 셋째까지 나올 3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둘째부터는 빨리 나와요. 자꾸. 한 초가 일주일씩 같이 앞당에서 나와요. 애정보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잡아준 그 아이는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정일보다 추후 한 달 반 전에 수술을 지금 날짜를 잡았어요. 10월 달에 출산 예정인데 8월 달에 애를 지금 8월 20일 이렇게 잡아줬어요. 왜 그런가? 이건 상당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그것은 쉬었다가 다시 한번